이제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통이시죠. 우리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마치 에피타이저 격으로 중국에 대한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는데요. 하나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큰 그림부터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양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 양회 관전 포인트가 좀 궁금한데요. 이 양회라는 게 전인대랑 정치 협상회의를 통칭해서 좀 부르는 거죠? 그렇죠. 양회는 네. 정협, 그다음에 전인대. 그래서 어제 정협이 시작됐고요. 정협은 일종의 국정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협 어제보다는 오늘, 특히 우리 시간으로 10시죠. 그러니까 중국 시간 9시에 하는 전인대 개막식이 하이라이트죠. 거기서 총리가 올해 몇 % 성장을 하겠다. 돈을 얼마나 풀겠다. 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AI나 첨단 산업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의 키워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양회 관전 포인트는 어제 개최된 정협보다는 오늘 10시에 있을 전인대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코멘트다라는 얘기시죠?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요. 네. 일단은 이제 몇 시간 후에 되겠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 10시니까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올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제가 미리 전망을 하면 변함없이 5% 내외를 아마 예측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이 양회 전인대에서 총리가 발표하기 전에 31개 성시 자치구에서 다 지방 양회를 합니다. 양회를 해서 그 쭉 나눠서 평균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평균치가 한 5.28 정도 나왔어요. 그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5% 나올 것 같고 사실 왜 이번에 양회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면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트럼프발 2.0이 관세가 계속 지금 이렇게 심화되는 와중에서 수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5%를 메꿀 것이냐 라는 그 고민. 그래서 돈을 얼마나 풀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AI 첨단 산업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가 미국이 관심 있게 보는 게 도대체 중국이 이번에 국방비 예산을 얼마나 쓸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 예. 그래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전반적으로 꽤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잠시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잠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금액을 제가 한번 전망을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양회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하는지 크게 짚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거기서 시장이 가장 많은 눈들이 주목하는 건 바로 미국에 대한 코멘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양회가 시작되는 날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데 서명을 하면서 양국 간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어요. 원래는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강경하게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그때 여기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협상 안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는 처음입니다. 네. 그때 다른 방송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에서 미중 간의 충돌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이럴 때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노코멘트 하겠다, 나랑 시진핑하고 친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딱 지금 중국의 잔칫날 3월 4일 날 찬물을 얹었습니다. 25%에서 또 10% 2월 4일 날 했잖아요. 3월 4일 날 10%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응을 계속 해 나갈 거고요. 기본 중국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일단 동일 대응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설정을 해 나가려고 하지만 뒤로 밀리는 모습은 절대 보여줄 수는 안 되겠죠. 14억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특히 대두, 그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한 700개 품목이 넘는 데서 한 10%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닭고기, 우리가 말하는 밀, 옥수수 한 15% 29개 품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위산업
그러니까 방산 기업들한테도 또 이제 수출 대상을 했죠. 중국이 지금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카드를 지금 꺼내 쓰고 있다. 하지만 계속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트럼프 생각 자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미중 관계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럼 이번 양회에서도 미국과 관련한 코멘트가 나오리라 보세요?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의 양회의 핵심은 저는 큰 틀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은 다 미국의 칼이가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란 단어를 계속 던질 겁니다. 대외적인. 그 말의 의미는 미국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딱 찍어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 AI 산업 육성하는 것도 민영 경제를 촉진하는 것도 그다음에 수출이 어려운 것도 다 미국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미국이 깔려 있지만 표면적으로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그들의 경제판을 꾸려갈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앞서서 언급을 잠시 해주셨지만 올해도 5%로 추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거의 90% 이상. 실은 작년에 5%도 꽤나 커서 달성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냈거든요. 올해는 상황인지라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았음에도 교수님 5%까지 보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5%를 나온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그 5%가 다 지방 양회에 근거를 해서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를 좀 거슬러 가보면 작년도에 5%의 기여들을 어느 게 제일 많이 하면 결국 한 44%가 소비, 그다음에 수출이 30%를 늘어났어요. 미국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아세안 국가들, 남미, 유럽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미국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한 16%를 차지합니다. 이게 뭐 수출 기여도가 이렇게 높은 적은 최근에 근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5%는 거의 수출이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자, 그럼 올해는 야, 수출 안 될 것 같으면 그래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답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소비를 더 부양을 시켜야 되고요. 소비를 부양을 시키는데 이번에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춘절 소비. 지난 8일 동안 5억 명이 돌아다녔어요. 관광을 했어요. 쓴 돈이 서비스 소비가 한 우리 돈으로 한 135조 정도를 썼습니다. 135조를 썼고 뭐 영화 관람한 인구를 보니까 1억 9천만 명 정도가 바꿔야 한 2조 정도 박스 오피스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됐는데 좀 좋아지고는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아직까지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그래도 어렵다. 그래서 결국 답은 뭐 돈을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소비를 푼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결국 투자를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투자는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양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중대 산업이라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측면이 강한 그러니까 균형 발전하는 고속도로를 좀 더 안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안보 인프라입니다. 빅데이터. 뭐 우리가 말 6G, 5G 기지국 같은 부분들을 계속하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5%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은 수출보다는 소비의 무게 중심을 두고 해보겠다라는 점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많은 부양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부양하면은 저희 또 AI에 대한 투자를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제2의 딥시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좀 나오리라 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2의 딥시크를 위한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서의 R&D 투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R&D 금액 자체가 투자 규모가 올해 투자 규모가 한 지금 봤을 때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정도를 지금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R&D 투자 규모를 연간 단위입니까? 그렇죠. 지금 올해 투자 규모를 올해 800조 AI에. 지금 정도 기본 첨단 산업 지원하는 부분들 엄청난 규모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AI R&D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지금 이런 제2의 딥시크라는 거 R&D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민영 기업들에 대한 육성이잖아요. 그러니까 R&D 금액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이번에 또 관전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민영경제 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정안이 또 나올 것이냐 어떤 내용을 수정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민영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게 하고 각종 규제를 없애고 이런 것들을 더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다
제2의 딥시크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뭐 첨단 산업, AI 산업을 육성하겠다 딱 찍어서 돈이 얼마 나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우 신기하지 않거나 이미 그런 생태계 만들어져서 나온 게 작품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럼 뭐 미국과는 AI를 두고 패권 경쟁을 이미 돌입을 한 지는 꽤 됐고, 그렇죠? 네네. 그 판을 깔아준 데 있어서 딥시크란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정확한 팩트입니다. 딥시크는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기술 자립을 올려준 겁니다. 야,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기술 쪽에 있어서는 딥시크 AI 쪽에 열풍이 불고 있지만 그들의 이제 국민들이죠. 내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부양책들이 또 나올지 궁금한데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부양책 이야기를 좀 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 일단 돈이 얼마나 풀리는지 좀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관심이 많을 텐데 올해 중국 경제가 힘들다라는 것은 이미 작년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의 관례를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관례를 깨는 역주기 조절을 하겠다. 좀 낯설으시죠? 이게 중국식 경제 표현 방식입니다. 역주기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주기 조절을 기존 관례를 깨는 그 어떤 연도보다는 더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래서 올해 지금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총리가 재정 적자율도 3%에서 4%를 올릴 겁니다. 네, 그래서 재정 4%를 올린다라는 했을 때 대충 얼마 나오냐면 우리 돈으로 봤을 때 약 한 1,100조 정도 나옵니다. 소비를 부양하기 네. 위해서. 네, 재정 적자율을 이렇게 4%를 올린다는 금액 비중이 그렇습니다. 1%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요, 약 추가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냐면 약 한 280조 우리 돈으로 정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좀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올해 근데 이게 바로 발표될 것이냐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습니다. 바로 발표되는 것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트럼프 2.0의 제재에 따라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풀 것이냐. 이따가 심화되면 또 풀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보면서, 전반적인 구성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럼 또 통화 정책도 궁금하잖아요. 네. 통화 정책 어떻게 할 거? 이것도 이야기 이미 중앙경제공작회의 때 이야기를 했죠. 안정된 통화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도 기본적으로 기존 금리격이 5년물이죠. LPR 대출 우대 금리도 아마 이제 한 40에서 60bp 정도 인하할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도 그렇고 지금 재정을 조금 무리해서 풀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시기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스탠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구환신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구환신이 핵심인데 이게 돈은 그럼 어떻게 그러면 소비를 진작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 이구환신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중국의 스마트폰, 그다음에 TV, 여러 기타 가전제품들 이번에 춘절 소비 때 많이 팔렸거든요. 엄청 잘 팔렸다. 그래서 이구환신이 올해 소비에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도 핵심이다. 근데 작년보다는 돈을 더 풀어서 돈을 사람들은 더 사게끔 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가장 큰 포인트죠. 이구환신이란 말, 양중이란 말이 이번에 총리의 멘트에서 자주 등장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구환신 정책 사실 뭐 작년 올해 새롭게 나온 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조금 더 기대를 갖고 이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어떤 중국 정부의 행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잘 참고해 볼게요. 우리 도움 말씀 주신 박승찬 교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